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196개 나라가 지난 토요일에 파리 기후협약에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지구의 재난을 막기 위해서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데 이제 합의를 한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지구 온실 효과를 가져오는 배기가스, 이 가스를 극적으로 줄이자 하는 협약입니다. 이 파리 협약, 우선 국제사회 196개 나라가 합의했다는 거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 합의 내용을 실천에 앞으로 옮기는 데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번 국제 합의 도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미 부여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구의 승리다, 미래의 승리다, 역사적인 합의다, 여러 가지 큼직한 의미 부여가 있습니다만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이미 우리 자신들을 비롯해서 전 인류가 감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허리케인이 자주 오고, 북극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가뭄이 심각하고, 섬이 사라지고, 이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 또 인류 건강을 위협하고 해치는 거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어렵게 합의를 이제 도출을 했는데, 그러나 이 합의를 보통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전환점이다. 여기까지만 부르고 이걸 이제 완성 단계다 이렇게 부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직 있기 때문이죠. 우선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합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강제성이 어디까지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실행에 옮기려면은 강제 규정 또는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국제사회에서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에 지금 이제 투명성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보고를 하는데 자국의 그 진전 사항을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보고를 한다. 이것이 이제 강제 아닌 강제 규정 이렇게 취급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에 그 실행에 따른 능력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것이 이제 큰 문제고, 또 셋째로는 각 나라의 내부 사정이 모두 다릅니다. 국내에서 의회에 반대 부딪히는 나라도 있고, 미국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 화석 에너지, 석탄, 석유 에너지를 이제 줄이는 건데, 새 에너지 시스템을 언제나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이 에너지 시스템을 몽땅 바꾸는 데는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이런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난제가 아직 눈앞에 놓여 있다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구상에 196개국이나 되는 나라들이 지구 온난화를 막자 여기에는 이제 동의를 했다. 이것은 이제 획기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도 이제 동의가 이루어졌고, 또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에게 에너지 전환에 따른 그 재정 지원을 하기로 하는데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도 이런 합의에 대해서 이제 동참을 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파리 합의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됐습니다. 이 개괄적인 파리 합의에는 그 내용이 이제 아주 대별을 하면 이런 겁니다. 2100년까지 지구 대기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한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마다 한 번씩 모든 합의한 나라들이 모여서 실행에 대한 진전 여부를 평가하고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나라마다 이제 자체적인 배기가스 감축 플랜들을 제시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모여서 국제 회의를 통해서 평가를 하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 개괄적인 목표가 이제 섭씨 2도 이하라고 이제 제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구의 온난화 피해는 계속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대부분 과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앞으로 탄산가스 감량 목표를 더 정해야 한다. 이런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이번 협약은 각 개별 국가가 이제 정부의 인준을 받은 후에나 그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구 배기가스의 한 55%를 지금 생산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최소한 한 55개 나라 정도 됩니다. 이 나라들이 자체에서 국내 인준을 필요로 해서 이걸 받았다가 할 때만이 이펙티브하다.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파리 협약 도출에는 이제 리더의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로는 미국이 이제 배기가스 생산국의 제2위죠. 중국이 1위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미국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줄여야 할 책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중요한 수건 사업이죠. 자신의 대통령으로서의 그 업적 순위 우선순위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제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 있고, 또 리세션 경제 위기가 왔었고, 또 오바마 케어 이게 헬스 케어 문제 통과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여기다 다 썼죠. 그래서 뒤로 좀 밀린 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우선순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파리 협약의 그 도출은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으로도 일단 꼽힐 수가 있습니다. 이번 협약이 이제 공식 발효되려면 최소한 더 55개 나라의 이제 그 국내 비준이 필요한데 미국이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미국은 이제 좀 특별한 상황입니다. 공화당 다수인 상원이 여기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 정부가 법적으로 굉장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이 협약을 국제조약으로 간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1992년도에 상원이 이미 비준한 게 하나 있는데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 기후변화 기본 합의, 이런 합의가 있는데 이 합의서를 확대하는 조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회 인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래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개발도상국들의 그 에너지 전환 시스템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국고로 해야 되고 돈을 줘야 되는데 이 국고로 해서 이제 세금 돈을 외국에다 지출하는 것은 의회가 인준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대외 약속을 통해서 2025년까지 국내에서 만들어내는 28%의 가스를 줄이겠다 하는 목표를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우선 화력발전소의 석탄 사용을 이제 제한해야 되고, 우리가 타는 이제 자동차 가솔린 그 정유를 이제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솔린 가격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배기가스를 줄인다 하는 생각인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실행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이라든가 각 개인이라든가 또 에너지 산업 전체가 공조를 취해야만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파리 합의 성취 후에 곧 이어서 각국들이 자국의 그 실행을 위한 노력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 합의한 것이 하나 있는데 2020년까지 부자 나라들이 1년에 최소한도 한 1,000억 달러를 객출을 해서 개발도상국에 지원한다 하는 합의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도상국들이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고 또 가솔린 감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 손실을 메꿔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돕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 달러를 이제 국제사회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1, 2년 사이는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받게 되죠. 우선 에너지 소비가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기업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게 되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생산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 소비자 물가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자 196개국이나 되는 국제사회가 동의를 했다. 이것이 이제 획기적인 사실이고, 그래서 이것을 지구의 승리다,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수요일 차정 연방 예산 통과 마감 시간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총무가 지난 주말에 회동해서 협상을 벌였습니다. 양측은 마감 시간을 일시적으로 연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 토론회가 내일 벌어지게 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금년도 마지막 토론회고 아이오와에서 크루즈의 지지율이 트럼프보다 높은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파리 기후변화 합의가 지난 주말에 196개국의 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제사회는 배기가스 감축의 실행에 대한 추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합의는 대기 기온 상승 제한을 섭씨 2도 이하로 정했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이 중부와 동부 지역에서 폭넓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중부 동부 지역의 인구의 75%가 최고기온 60도 이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태평양상에 있는 엘니뇨 현상 때문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페더럴 리저브가 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페더럴 리저브가 정례 회의에 들어가게 되는데 유럽과 아시아 증시는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모슬렘에 대한 혐오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슬렘 사원 2군데가 페인트 낙서로 훼손됐습니다. FBI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집트 수사 당국은 러시아 항공기 추락에 대한 테러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시스는 그동안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혔었고 러시아는 아이시스에 대한 공격을 추락 후에 강화했습니다. 쿡카운티 법원은 오늘 피의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시카고 경찰 커맨더 글렌 에번스에 대한 판결을 내릴 계획입니다. 그는 피의자의 입속에 권총 총구를 들이대고 죽인다고 위협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듀페이지 칼리지의 캐슬린 해밀턴 이사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듀페이지 칼리지는 지출 비리 혐의로 주와 시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듀페이지 칼리지는 일리노이주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 칼리지입니다. 베어스가 어제 레드스킨스에게 24대 21로 졌습니다. 베어스의 키커인 바비 골드의 실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지난주에도 실축으로 팬들의 실망을 샀었습니다. 12월의 봄날씨가 주 중반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러나 목요일부터는 최고기온 30도대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흐리고 비 62도, 화요일 내일 흐리고 44도, 수요일 흐리고 비 54도,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흐리겠습니다. 최고기온은 목요일이 37도, 금요일은 31도입니다.